이 팔레트는 안 쓰는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이만한 컬러 조합이 없다. 특히 여쿨라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가닥 속눈썹을 붙인 것 같은 효과, 클렌징까지 완벽한 마스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핫한 뷰티템을 소개하려고 해요. 입소문난 역직구템부터 일본 뷰티 브랜드까지 색조 제품 위주로 준비해봤고요. 제 피부톤은 17호, 퍼스널 컬러는 여쿨라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스나이델 뷰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오가닉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해외를 오가면서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세봤거든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뷰티 브랜드 제품 중에서 SKU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카테고리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아이 디자이너 팔레트가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 디자이너, 페이스 스타일리스트,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 스나이델 뷰티의 웬만한 색조 제품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템은 클렌징과 마스크팩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재구매로 이어질 정도로까지 제품력이 뛰어난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피부 타입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는 그랬고요. 색조는 무조건 테스트 후에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색조 제품 중에서도 이거 정말 괜찮았다 싶은 제품들로만 추려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일본 뷰티 브랜드라 한국 뷰티 브랜드와 컬러 스펙트럼이 살짝 다르거든요. 발색의 경우 여쿨라 분들이 가장 참고하시기 좋겠지만 뉴트럴한 컬러도 많은 편이라서 딱히 톤에 구애받지 않을 제품이 많을 거예요. 팔레트는 아이 디자이너와 페이스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선 아이 디자이너는 이렇게 아이섀도우 팔레트고요. 페이스 스타일리스트는 아이섀도우와 블러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을 모아놓은 팔레트예요. 아이 디자이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EX025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쿨이라 그런지 2호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하다 보면 일명 카메라빨이라고 하죠. 카메라상으로 색감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면빨용으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컬러인데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 정말 적합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EX02를 사용하기 전에는 페이스 스타일리스트를 아이섀도우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음영을 줄 수 있는 컬러부터 블러셔까지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였는데요. 이 컬러가 사실 뮤트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살짝 아쉬웠는데 EX02가 출시되고 나서는 데일리로 거의 이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상단 위쪽에 있는 컬러는 블러셔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아이섀도우 베이스부터 눈 앞머리, 애교살, 그리고 블러셔까지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트한 컬러들이 많은 데다 제 퍼컬과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안 쓰는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스나이델 뷰티 하나둘씩 들이다 보면 그 컬러가 그 컬러 같고 이 컬러가 이 컬러 같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같은 색상 없다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컬러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겹치는 컬러가 없긴 한데 몇 개 더 들이다 보면 거의 엇비슷한 컬러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저와 비슷한 피부톤을 지니신 분들 라이트 톤이라면 EX02, 그리고 웜이나 뉴트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EX01,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은 컬러이거든요. 이 10호도 컬러 조합이 좋아서 데일리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컬러가 언제 봐도 항상 인기가 많은 컬러이더라고요. 일본 섀도우 특유의 그 쉬머한 펄감, 쉬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섀도우가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값어치를 하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브러쉬류인데요. 브러쉬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브러쉬를 구매하지 이런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브러쉬는 보통 사은품으로 받는 브러쉬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분들도 도구에 목숨을 거는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더 도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구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써보는 편이거든요. 이 스나이델 브러쉬는 만져보면 진짜 안 살 수 없어요. 모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천연모가 아니라 인조모인데도 이 정도 부드러움을 지녔다면 진짜 말 다 한 거예요. 저처럼 피부 민감한 분들도 이렇게 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매우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세척 후에도 변형이 없고 모가 거의 빠지지 않아요.
이 스나이델 뷰티 제품과 궁합이 좋거든요. 발색이 정말 잘 돼요. 우리나라 브랜드는 매트한 제형이 많은데 일본은 또 쉬머한 제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쉬머한 제형에 딱 알맞는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러셔는 정교하게 작은 브러쉬보다 이렇게 한 방에 톡톡톡 올릴 수 있는 큰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특히 뽀얀 파스텔 톤 컬러는 이렇게 넓게 잡아줘야 더 이제 청순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스나이델 뷰티 하면 보통 아이 디자이너 팔레트만 생각하셨을 텐데 브러쉬도 정말 가성비 좋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게 된다면 이왕이면 함께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역직구를 넘어서 올영에 입점까지 한 브랜드예요. 원종류 마스카라와 메탈 샤워 펜슬입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는 한국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들 아시는 애교살 창시자 원종현 원장님이 런칭한 브랜드예요. 런칭 때부터 지금까지 트와이스 모모님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이고, 일단 트와이스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와이스가 모델이다 하면은 일본 시장을 메인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나연님이 스킨팩을 추천해서 스킨팩이 유명해졌는데 저도 그 제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장님이 애교살 창시자이시잖아요. 일본에 항상 순위권 안에 드는 제품이 이 메탈 샤워 펜슬, 애교살 펜슬과 마스카라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는 브랜드 런칭 초창기 제품이기도 하고요. 올영에 입점까지 한 제품이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호로 구매를 했고요. 원래 1호가 기본템인 거 아시죠? 아이래쉬 마스카라. 사실 원래 저라면 브라운 컬러나 그레이시한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항상 블랙이 순위권에 있길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 블랙 마스카라를 구매해봤는데 여러분, 저 인생 마스카라를 찾았습니다. 진짜 자연스러운데 이 속눈썹 결과 볼륨을 하나하나 살려줘요. 제가 속눈썹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데다 두껍기까지 해서 잘 처지거든요. 속눈썹 고정력이 정말 확실해요. 박순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해봤겠어요. 요즘같이 바람 많이 불고 살짝 습할 때 속눈썹 정말 잘 처지거든요.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돌아다녀도 속눈썹이 집에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 또 깐깐한 여자이잖아요. 집에 와서 클렌징까지 제대로 돼야 완벽한 마스카라이다. 클렌징까지 해본 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자. 저는 항상 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 리무버와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속눈썹에 남아있는 마스카라이거든요. 아, 이거 클렌징 후에도 살짝 남을 것 같은데 했는데 클렌징까지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가닥 속눈썹을 붙인 것 같은 효과 정말 미쳤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속눈썹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 마스카라예요. 메탈 샤워 펜슬, 저는 1호를 구매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에 애교살 스틱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이유, 애교살 스틱 자체가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눈가에 닿으면 안 그래도 피부가 얇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드러워요. 이 눈가에 닿아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1호와 2호는 쉬머와 글리터 펄이 더해진 스틱이고, 5호는 쉬머 펄 밀도가 높은 펜슬, 4호와 6호는 세팅 펄, 은은하게 빛나는 미세 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4호, 6호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속력 정말 오래가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정도였어요. 다만 저는 이제 컬러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구매하게 된다면 4호나 6호를 사용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 부드럽게 발리고 컬러 표현 확실한 애교살 스틱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프리.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잘 나가는 뷰티 브랜드인데요. 모델 정말 찰떡이지 않아요? 나연님이 모델이 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연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컬러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국의 뷰티 브랜드라 발빠르게 캐치하는 거지, 만약에 명품 대기업이었으면 그 영감 플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출시되는데 컨펌 받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얼마 전에 로즈 옵세션 틴트가 6가지 색상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 출시된 틴트 중 2가지 컬러를 함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글로우 라인 중에서 베이비 버니, 베이비 바닐라 이 2가지로 구매했고요. 베이비 바닐라 꽤 뉴트럴한 컬러예요. 그런데 입술에 바르면 보기보다 많이 뮤트해져요. 그래서 여쿨라에게 완전 찰떡이라고 보긴 어렵고 라이트 톤보다는 뮤트 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번에 출시된 6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은 베이비 버니.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한 컬러고요. 입술 위에 올리면 굉장히 뮤트하게 올라오는 컬러예요.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착색이 되는 틴트를 발라준 뒤 그 위에 덧발라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 말고 솔직히 퓨하면 바닐라 70% 아니겠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쿨라는 그냥 바닐라 70%가 가장 안전합니다. 색감도 이 볼륨인 글로스가 조금 더 쨍하게 올라오는데 데일리로 바르기 무난한 컬러는 이 로즈 옵세션 틴트라는 점, 단점이 있었어요. 출시 후 하루 뒤에 매장을 간 걸로 기억하는데 몇몇 컬러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 팁을 뽑아도 발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써버려서. 보이지 않지만 양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고, 세일하면 나름 가성비 좋은 브랜드이고 다 못 쓰고 버리는 것보단 그래도 다 쓰고 버리는 게 낫잖아요. 뭐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주 쓴다는 뜻이니까.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에겐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제 여동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뮤즈. 어뮤즈는 일본 한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인 분들이 바르기 좋은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요. 어뮤즈도 마찬가지로 비건 뷰티 브랜드예요. 브랜드 런칭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모델의 에이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원영이가 모델로 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하고 잠깐 떠났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디자인은 이렇게 누가 봐도 10대, 20대를 겨냥한 제품인데 가격대는 또 20, 30대가 구매하기 괜찮은 가격대이거든요. 일본 한정템들은 특히 채도가 낮고 뮤트한 컬러가 많은 편이에요. 요즘엔 한국인 분들도 뮤트한 컬러를 많이 찾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컬러인 것 같거든요. 먼저 젤핏 글로스. 플럼핑 효과가 있는 글로스인데 글로스 중에서도 광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광이 다 한 제품. 로즈크림 글로스와 사쿠라 글로스 이 두 가지를 소개해볼까 해요. 앞뒷면의 팁이 다른 제품이에요. 이렇게 한 면은 실리콘, 한 면은 프로킹으로 되어 있는 팁인데요. 광택이 정말 뛰어난 글로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을 더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실리콘 팁이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더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로즈크림은 새로 출시된 신상인데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코랄 핑크 컬러에 펄이 더해진 글로스예요. 단독으로 바르면 살짝 갸루 메이크업이 될 수 있어서 뒤에서 소개할 젤핏 틴트와 함께 레이어드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다음은 사쿠라. 사쿠라 글로스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글로스예요. 마찬가지로 레이어드해서 자주 바르고 있는 컬러예요. 다음은 젤핏 틴트. 도쿄걸, 핑크모모, 사쿠라 젤리, 펌킨 젤리, 도쿄 체리. 전체적으로 피보다 착색력이 좋은 틴트예요. 이 핑크톤의 글로스는 바르고 나면 라이트한 느낌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지거든요. 약간 검붉게 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코랄톤은 오히려 붉게 변해서 라이트 톤이 더 바르기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펌킨 젤리를 자주 바르게 되는 편이고요. 추천하고 싶은 조합은 로즈 크림 펄과 도쿄 체리. 제가 오늘 바른 조합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쿄 체리 같은 경우는 픽싱이 정말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젤핏 글로스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덧발라주면 스머징을 하기 편해요. 이 로즈 크림 펄만 바르면 너무 뮤트해져서 입술에 생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쿄 체리를 바른 순간 0.1초 만에 여쿨라 피부톤을 살려줍니다. 글로시함을 유지하면서 컬러를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룩과 매치해도 완벽한 조합이에요. 일본에 가면 구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가면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 한정템이니까 일본 분들도 구매를 하고 한국 관광객분들도 일본에 갔을 때 구매를 해서 생각보다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뮤즈도 롬앤처럼 가끔 일본 한정 컬러 한국에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이라던가 볼륨감, 그런 유지력은 제 기준 힌스 피 어뮤즈 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글로스류 강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뮤즈 립 제품의 단점이라면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단점일 수 있어요. 달걀도 운이 좋으면 세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쓸데없는 지조가 있어서 글로스류는 눕혀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 어뮤즈 립 세워두시고 싶은 분들은 케이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보관해서 세워둔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제품을 소개해봤으니까 최종 탑3 제품을 뽑아볼까 하거든요. 제가 밀어보려고 하는 멘트, 구독자분들은 이미 예상 가능한 멘트. 내가 연프에 나간다면 챙겨갈 제품은 3위 어뮤즈 로즈 크림 펄과 도쿄 체리.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글로시함, 지속력까지 좋은 틴트라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발견하시면 꼭 데려오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레이어드해야 배로 예뻐지는 조합이에요. 2위, 원정유 마스카라. 여러분, 제 인생템을 찾았어요. 무쌍, 속쌍이신 분들께 광명을 찾아줄 마스카라입니다. 저 원래 외출할 때 뷰러가 정말 필수템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녀도 속눈썹이 처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보통 이 정도의 고정력을 지니면 아이 리무버로 닦고 클렌징을 해도 잔여물이 남아있는데 깔끔하게 클렌징되는 클렌징까지 완벽한 마스카라예요. 1위, 스나이델 뷰티 아이 디자이너 EX02. 여러 가지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봤고 스나이델 뷰티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이만한 컬러 조합이 없다. 특히 여쿨라에게는 쉬머와 매트로 조합이 되어 있는 데다 쿨, 뉴트럴 컬러로 톤에 딱히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기 좋은 아이 팔레트예요. 그리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제품. 오늘은 한국과 일본에서 핫한 뷰티템을 소개했어요. 제가 사용해보고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들로 소개했는데 여쿨라분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생템이 될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